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위풍선 다이어트, 이것은 약물 치료나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들을 이것저것 시도해 봤는데도 효과가 없는 분들이 주로 많이 찾는 다이어트 방법인데요. 그 이유는 윗속에 일정 부피의 풍선을 넣어 놓으면 본인에게 맞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양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풍선의 사이즈만큼 덜 먹게 되고, 폭식을 할 경우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폭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믿거나 말거나 윗속의 풍선을 이기고서 계속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위절제나 위밴드 시술 후에도 많이 먹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적응하는 훌륭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위풍선 다이어트를 하기 적합한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는 약물 치료보다 훨씬 더 체중 감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수술적인 비만 치료의 위험성 때문에 수술적인 것이 무섭고 또 불안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살을 많이 빼야 되는데 수술하기는 무섭고, 다이어트 약은 자주 챙겨서 복용하거나 싹센더와 같이 주사를 매일같이 맞아야 되기도 하고 수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고도 비만에서 기대 체중 감량이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100kg에서 약물 치료의 기대치 8%에서 10%가 1년 동안 빠졌어도 90kg의 고도 비만 상태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소화기 내시경적인 위풍선 시술은 내시경을 통해서 위에 풍선만 삽입하면 간단히 끝나면서도 여러 논문을 통해서 보면 6개월에 평균 18% 정도의 체중 감량이 가능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를 입원할 필요도 없이 당일에 내시경을 하는 시간 정도나 납병동에서 반나절 정도 관찰하는 겸 입원하는 정도로 이 시술이 간단하게 비교적 끝나게 되고, 위풍선을 삽입하면 풍선의 부피만큼 포만감을 일찍 느끼고 식욕이 억제되도록 도와주어서 체중 감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 위풍선 다이어트가 적합한 분들은 폭식을 자주 하는 분들입니다. 위풍선 다이어트를 통해서 억지로라도 음식의 양을 급격하게 줄여서 폭식증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칼로리에 대한 셋포인트가 우리 몸에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셋포인트를 재설정하게 도와줍니다. 이 폭식증은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배가 계속 부른데도 계속 뭔가를 반복하여서 드시게 되고 계속 많이 먹게 되는 것이죠. 이 위가 포만감을 느끼는 감도가 점점점 떨어져서 조금씩 조금씩 이 폭식증이 있는 분들은 더욱더 많이 먹게 됩니다. 음식을 계속 이렇게 많이 먹다 보면 비만 호르몬, 예를 들어서 렙틴과 그렐린의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데, 이 비만 호르몬들의 문제가 생긴 분들에게는 위풍선 다이어트가 일반적인 여러 가지 살 빼는 방법보다는 유리한 방법으로 권장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위풍선 다이어트는 비만 호르몬 조절에 유리하다는 근거 논문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 6달 동안 고도 비만 또 초고도 비만인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처음 3달은 가짜 위풍선을 삽입시켜서 체중 감량을 시켰고, 나머지 3달 동안은 정말 실제 위풍선을 삽입시켜서 체중 감량을 시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3달 동안에도 체중은 감량이 되었지만 식욕을 촉진하는 비만 호르몬인 그렐린 호르몬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위풍선으로 살을 뺀 나머지 3달 동안은 그렐린 호르몬이 줄어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그룹은 3달, 3달, 총 6달 모두 실제 위풍선을 삽입해 봤습니다. 6달 동안 체중 감량이 꾸준히 되어도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 호르몬은 증가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인 분들은 살을 많이 빼게 되면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역설적으로 더 많이 분비되어서 체중 감량 후에도 식욕을 참기가 어려워져서 이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살을 빼기 어려워지고 또 요요가 더 올 수가 있겠죠. 반면에 위풍선 다이어트에 지속적인 다이어트를 했을 경우에는 비만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거나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요요가 적게 되고, 일단 3개월 내에 단기간 다이어트가 아닌 그 이상의 6개월 이상 풍선을 거치해 놓고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만 호르몬의 정상화와 비만 호르몬의 감소를 유도하고 또 장기간 요요가 적은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위풍선 다이어트 시술을 2013년도에 도입해서 벌써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동안 꾸준히 시술을 해오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미 해외에서는 위풍선의 역사가 30여 년이 지났었고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어서 그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풍선을 수입하고 공급하고 있는 프랑스 엔달리스와 접촉해서 위풍선 엔드볼을 저희 병원에 이제 도입해서 다이어트 시술을 시작했고, 이제는 엔달리스사의 이 공식 인증 국내 최다, 아시아 최다 위풍선 엔드볼 시술의 기록을 저희 병원에서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년도경에도 국내 식약처에서도 위풍선 시술을 하는 모든 병원에 누적 전수조사를 했었는데요. 누적 시술 건수로 저희가 가장 많은 위풍선 엔드볼 시술을 하였고, 2023년도에도 국내 소화기 학회에 엔드볼 시술을 하고 있는 대학병원들과 저희의 이제 위풍선 시술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국내 최초의 다기관 연구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논문은 위풍선 엔드볼과 관련된 다기관 연구에 국내 환자들의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밝힌 최초의 논문이 되겠습니다. 위풍선 시술은 올해 2월부터 초고도 비만, 또 일부 고도 비만인 분들에게 의료보험이 일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체질량 지수 35 이상, 초고도 비만이거나 30 이상에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에 본인 부담률 80%로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평소에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반복되어서 비만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고, 비만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또 폭식을 반복하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을 겪는 분들은 위풍선 다이어트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응성으로, 약물에 대한 불응성으로 내성이 생기고 또 효과가 없거나, 고도 비만인데도 위밴드, 위절제가 수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수술의 위험성인 감염과 출혈, 또 전신 마취 등의 이 부작용이 굉장히 두려워서 떨고 있는 분들도 위풍선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매번 실패하시는 분들, 또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위풍선 다이어트 시술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한번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